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살림 제주 전문의사 강순원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 그리고 한라일보 공동기획으로 제주의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 시간입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창궐,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 일상이 이전과 다르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뉴노멀 시대라고도 말하는데요. 이에 발맞춰 정부도 한국판 뉴딜 전략을 제시하고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어떠한 성장 전략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정책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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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전력 거래소 김영환 제주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성곤 의원님, 이 시대의 뉴노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책적으로는 어떤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뉴노멀이라고 하면 이제 과거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 도입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되는 디지털로의 전환 시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감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그리고 고실업 상황, 이런 상황들이 새로운 시대 상황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맞는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뉴노멀 시대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코로나19로 보면 결국 이제 뉴노멀 시기에 무엇이 우리 사회로 바뀔 것인가라고 보면 강제적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어지는 것, 그리고 폐쇄적인 거버넌스의 복귀, 그리고 거리두기 문화의 습관화, 이런 것들로 되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되어서 디지털 전환인 경우는 결국 디지털 기반, 그리고 AI,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큰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겁니다. 노동 환경 안에서, 생활 변경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근본적인 그 사회 변화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김영환 본부장님, 예. 기후위기, 감염병,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이전과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가 지난 1년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모두가 겪고 있다시피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상황에는 지금 다름없이 살고들 있습니다. 방역과 또 일상의 생활을 공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생활 방식 자체가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외부 강의나 또는 우리 아이들,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전부 이제 화상 강의로 하는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었고요. 또 식당에도 이제 우리가 못 모이고 또 갈 수 있는 상황일 때도 우리가 대부분 이제 많이 시켜 먹게 되고, 또 이 생필품 구입조차도 이제 많이 온라인 주문으로 많이 의존하게 되는 이런 비대면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중심의 이런 그 온라인 주문, 이런 산업들은 이제 발달하는 반면 제조업,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이런 중소상 서비스업, 또 우리 제주도의 이제 주 산업이 이제 관광 산업 부분은 많이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원 의원님, 전 세계의 그 태풍, 폭염, 한파,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의 문제, 이 심각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기후 변화의 원인은 문명 국가가 출현되어지고,
산업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인간의 이제 필요에 의한 개발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 안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매우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미국 통계를 봤더니 1980년대에는 1천억 원 이상의 피해 건수가 2.5회 정도였는데 1980년대에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약 100회 정도로 늘어난 걸로 통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 변화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 미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이 잘 대응해 왔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이 이제 탄소 배출로 보면 전 세계 4위에 등극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기후 악당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간의 정책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해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탄소 제로 사회로 한국 사회를 전환시켜내는 게 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기후 변화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농업의 문제이고, 우리 관광의 문제이고, 우리 산업의 문제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기후 악당 국가네요, 예. 우리가. 그죠? 예, 기후 악당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2050년에 그런 거대한 전환을 지금 이제 같이 추진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 악당 국가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기후 변화의 원인을 하면서 성장만 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문재인 그 정부와 대통령이 잘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처럼 우리 사회가 기후 위기 그리고 디지털 비대면이 일상화된 뉴 노멀 시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고요. 제주 역시 그에 따른 성장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뉴 노멀 시대를 맞는 제주의 현 주소를 진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환 본부장님,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강점, 단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아까 우리 위성근 의원님께서 기후 악당 국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제주도는 일찌감치 그 바람 자원이 좋아서 풍력 발전이 일찍 시작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지방 정부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나 2030년까지 우리 전부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풍력 도입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제주 지역의 산업화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운영 기술 또 유지 보수 기술이 이제 회사들이 생겨나서 육지 지역에 생기는 풍력 그 단지에도 정비하러 가는 거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만나거든요. 그 태양광도 보니까 지금 한 1000여 개소가 있는데 제주 지역의 그 태양광 셀 자체도 제작하고 또 뭐 그 태양광 발전소 그 설치 시공, 운영,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많은 사업체들이 생겨나고 또 그걸 운영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걸 이제 운영, 유지 보수, 관리, 제작 이런 것들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제주가 이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린 뉴딜을 지원하려면 디지털 기술이 필수적인데 제주가 좀 예전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제주도에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ICT 기술을 이제 많이 그런 관련 그 협회도 생겨나고 조합도 생겨나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시작했는데 그 생존력을 이어가기가 이 시장 구조가 좀 작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고 기술력, 인력도 마찬가지로
또 자본력 이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후속으로 굉장히 좀 집적되는 뭔가 기술력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아쉬운 것들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유성문 의원님, 그 예. 뉴노멀 시대와 연관해서 마찬가지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제주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주의 자연, 그리고 제주의 자연이 갖고 있는 자원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방적인 저는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공간으로서 열려진 공간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섬이라는 그 특별함, 이런 것들이 이제 제주가 갖는 그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그 제주의 자연과 그 자연에서 나오는 자연 자원들을 가지고 여행과 그리고 이제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뉴노멀 시대라는 것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조응하느냐의 과제일 텐데요. 이 두 가지 과제를 앞서 얘기한 네 가지가 품어서 이렇게 잘 융합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점을 하게 되어진다면 제주는 더욱더 그 비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저 분야는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린 뉴딜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그냥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관점에서 보고 그 재생에너지 산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분산에너지 특구를 만들어서 전력 거래를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거래를 자유화시켜내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공간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제주의 현주소 장점 등을 이제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제주의 성장 전략에 대한 것으로 토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뉴 노멀 시대의 성장 전략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성원 의원께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난해 7월 이제 정부가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성장 양극화, 기후 위기, 코로나와 같은 중대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경제 전략이고 사회 보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업 전략으로서는 디지털 산업, 그리고 친환경 탄소 중립을 기반으로 한 그린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보다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전환.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이라고 얘기되어집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그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본부장님, 그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그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예. 이게 정부에 이번에 발표한 이번이 아니죠. 7월에 발표했는데요. 예, 이 뉴딜 정책은 2025년까지 총 58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그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이제 요지입니다. 당장 올해 2021년만 해도 12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디지털 뉴딜이 뭐냐면은 DNA 경제구조 고도화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DNA가 뭐냐면 D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를 쌓아놓는 거죠. 데이터를 강화하면 우리가 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강점은 이제 네트워크 기술, 5G, 6G 이제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A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AI.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새로운 정말 앞선 인간이 거의 이거 읽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빠른 분석 또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해서 빠른 네트워크로 보내겠다는 게 이제 이른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DNA라는 겁니다. 이 DNA 경제 구조 고도화를 이제 가장 오래 먼저 시급하게 한 5조 정도, 사실상 올해 예산 한 12조 중에 절반을 여기다가 갖다가 이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현상이 일어난 게 우리가 비대면 기반 확산으로 6천억 원, 그리고 그 산업 기반 SOC 디지털화에 1조 8천억 원을 이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뭐 이 예산 외에도 법제도라든가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으로 가겠다라는 그 욕심도 이제 큽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5G로 만족하지 않고 6G 기술도 우리가 먼저 하겠다. 우리가 또 반도체 세계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겠다. 뭐 요즘 그 양자 반도체 뭐 이런 양자 컴퓨터죠. 양자 컴퓨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계속 선도국가로 이어가겠다는 것들이 이제 정부의 그 뉴딜 정책입니다. 하여튼 거대한 계획들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인간과 또 다른 기계 문명들이 또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잘 우리가 좀 조절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그린 뉴딜에 대해서 유성훈 의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는 원래는 이제 국비 약 8조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녹색 금융 및 배출권 거래 활성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린 뉴딜은 이제 탄소 재료화를 지향하고 경제 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73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665만 9천 개를 창출하는 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그린 뉴딜에 기반해서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사회에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에너지원을 지금까지 석탄과 뭐 석유와 이런 탄소가 들어지는 에너지원으로 썼다면 그 에너지원 전부를 이제 다른 재생에너지로 바꿔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거고, 그 사회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풍력 뭐 터빈이라든가 아니면 풍력의 뭐 이제 블라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을 키워내는 거고, 또 태양광에 뭐 우리 태양광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인데요. 뭐 셀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것. 그리고 또 그거를 설치하고 그걸 판매하고 또 그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키우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다 만들어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을 통해서 뭐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저는 농업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제 생물의 다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뭐 화학 비료 줄이기라든가 아니면 뭐 농약 사용을 줄이는 이러한 산업들도 그린 뉴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산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것이 과제인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뭡니까 정보의 고속도로. 예. 뭐 그게 아니고 이제는 고속도로를 넘어서서 굉장한 데까지 지금 가는 것과 유성훈 의원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 저탄소라는 것들이 개념이 하나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첨단화되는 것들에 붙여서 탄소가 이제 저탄소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공통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인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그 디젤 엔진을 중심으로 한 내연기관차 중심이었다면 그게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바뀌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또 그 건물인 경우는 그냥 에너지 절감하지 않았던 건물인데 에너지를 이제 절감할 수 있는 패시브 건물들을 만든다든가 이런 정책들에 이제 예산이 투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어서 이제 이 양극화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첨단화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역시 이 우려되는 양극화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사회 안전망 강화에 해당하는 휴먼들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그 휴먼 뉴딜은 이제 사회 안전망 강화인 거고 거기에 이제 취약계층, 청년층, 그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게끔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도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가면 일을 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격차를 발생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도전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회안전망의 매트, 사회안전 매트를 충분히 까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원래 이제 특고 프리랜서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사실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하게끔 한 제도를 만들어라고 봅니다. 농업 생산을 했는데 농민도 사실은 거기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지면 고용보험을 받는 그 정도의 보험 제도를 만들어야만이 정말 이렇게 도전이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고요. 이 사업이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저 그냥 이제 국가 예산을 투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고 그것이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소득은 일정하게 좀 보장이 돼야지 이게 우리가 좀 마음 놓고 도전도 하고 새로운 그림들도 그려보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성근 의원님한테 이제 질문이 가는데요. 그 한국판 이제 뉴딜 정책의 중심은 이제 지역 균형 뉴딜 정책에 있습니다. 그 추진 방식이 정부 주도형이 아닌 지역 주도로 간다면 그 추진 전략이 그런 것들이 특징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한국판 뉴딜이 이제 지역사회에 구현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뭐, 제주에서는 이제 제주형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해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 연초에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지역 뉴딜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지역 발전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일할 테니 지역 스스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아직 그 제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부를 어느 정도 설득시킬 수 있을지 한번 우리 모두 판단해볼 기회가 판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운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그 노멀 시대에 대항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정말 잘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듭니다. 제주에 필요한 뉴노멀 시대 성장 전략 혹은 한국판 뉴딜의 추진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제주 지역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유성근 의원님? 예, 저만 자꾸 얘기하게 돼서 예,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주형 REC 때문에 지금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아서 다 망해간다 이렇게 소식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련 제도 개선은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산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산자부랑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ESS에 대한 충방전을 통한 DR 사업이 가능하게끔 에너지
판매 거래가 가능하게끔한 이런 사업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력거래 자유화, 앞서 얘기했지만 전력거래 자유화가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AMI,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쌍방향 계량기인데요. 이 계량기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김영환 본부장님, 우리가 보급한 AMI가 예. 쌍방향이 가능한 가능한 계량입니다. 가능한 계량입니까? 예. 근데 제가 관련해서 부처 보고를 받아보면 거의 뭐 이 시간 이게 단위가 이게 실시간 단위가 아니고 그런 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몇 시간 단위거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 데이터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전이 보급하고 있는 AMI 계량기는 15분 단위로 취득을 하고 또 한전이 목적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이 가정에 설치된 소비자한테 설치된 계량기는 월간 누적 또 개시별 요금제 하는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24시간 그 피크 요금과 오프 피크를 구분해서 관리도 합니다만은 또 신재생이 보급된 또 AMI 계량기도 15분 단위로 이제 취득은 하지만 월간 누적해가지고 가중평균 그 S&P 발전시장 가격으로 매기기 때문에 한전은 이제 실시간으로 취득할 필요가 사실은 아직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하는 신재생 사업자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취득을 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용량이 대용량 전통적인 발전기는 초 단위로 취득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기본 기준이 이제 거래소는 5분 단위로 취득을 해서 이 시간 단위 발전량을 정확하게 계측을 하고 그거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계량기 보급도 사실은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집니다. 실제 이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상당히 좀 이 제도적인 이 한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죠. 특히 여기 태양광 사업자들 작년 엄청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이제 탈구가 출구가 안 보이죠. 조만간에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기로 했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번에 이제 REC 제도라든가 여러 제도들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죠.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주도라는 섬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판매,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범 사업이 우리 제주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관련 제도들이 개선이 좀 필요하죠. 특별법 안에 이런 내용도 좀 넣어서 실제 한전이 이제 거래를 독점하고 있는데 누구나 이제 사고 팔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 준다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한 사람은 누구나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그런 것들을 잘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환 본부장님,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신데 유성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과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의원님께서도 우리 제주도가 신재생 에너지에 가장 먼저 맞습니다. 사실 전국의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하면 6%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진짜 신재생 이 바이오 혼소나 폐기물 빼면 육지는 2.7%입니다. 근데 우리 제주는 2020년 작년에 16.2% 우리가 총 사용한 전기의 16.2%가 이제 신재생에 의해서 생산된 전력이었고요. 발전 단지는 이제 풍력이 한 20개소, 또 태양광 발전소가 1000여 개소 있고 이 설비 용량만 해도 70만이 넘습니다. 자가용까지 하면 75만. 우리 제주 인구가 67만인데 보통 한 사람당 1kW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매 시간. 제주도도 이제 전력 자유화하겠다. 또 아까 우리 의원님도 전력 자유화 한전 독점 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발전 부분만 이제 자유화가 된 셈이에요. 경쟁 체제가 도입돼서 예, 발전 공기업들 6개의 발전 공기업이 생겨났고 이제 수만 개의 이제 신재생 발전소가 생겨난 거죠. 이게 이제 반쪽짜리 이제 구조 개편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어디냐? 전력을 소비하는 부분에서 경쟁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2010년도에 제주에서 했던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그 수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자유화가 그때는 한전이 사실상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던 영역을 남한테 나눠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당연히 뭐 그 기업 본능적으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이 신재생의 변동성, 불연속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요 반응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의 그 풍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태양광이 많아지다 보니까 초과 발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작년에 77회 발생했습니다. 뭐 횟수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2천만 킬로와트. 우리 국민 3분의 1이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발전을 못했습니다. 초과돼가지고.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 초과 발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이게 시장제도 뭐 이런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전력거래 자유화 또 시장제도가 요금제도와 이제 신재생 사용에 맞춰지는 그런 요금제도가 나오면 이런 전력은 이제 버리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제주도가 이런 시장제도를 신재생의 초과 발전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 신재생 20%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을 보여주는 곳이 이제 바로 제주도가 될 것입니다. 네, 그 실제로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그냥 우리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정말로 큰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걸 느껴지네요. 그 분산형 에너지의 또 이 핵심은 또 이제 밖에서는 이게 이제 대자본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가요? 예, 지금까지는 그 신재생이 사실 경제성이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조만간 우리가 전력 판매 원가를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일찌감치 신재생이 사실은 우리 제주도의 주력 발전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석유 발전기들이었거든요. 오히려 태양광이 석유 발전기들보다는 저렴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이제 풍력은 의외로 먼저 시작이 됐지만 경제성 확보가 더딘 것이 또 사실은 급격하게 확산이 못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소형화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또 경제성이 더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뭐 이 소형 풍력이라든가 또는 소형 사업자들을 밀어주고 장려하고 싶어도 당장은 경제성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태양광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100kW 이하 태양광은 우리가 가중치를 더 줘서 그 보조금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풍력도 그런 상황이 되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런 지원이 뒤따를 것입니다. 분산형 전원의 이제 대기업의 참여, 대규모 자본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이제 그 풍력이나 태양광을 만들어가는데 대규모 시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역의 자그마한 지역 단위의 로컬 단위의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차원의 이제 분산형 에너지들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산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둘 다 고려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그런 조화들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유성훈 의원님, 그 그린 뉴딜에서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 대단히 중요한데 국정감사에서 이것과 관련한 그 발언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잖아요.
기후 위기 변화에 기후 위기에 그 탄소 저감 정책이 미흡하다. 특히 이제 한국판 뉴딜의 농업 산림 분야 반영이 미흡하다 네. 이런 지적을 하셨죠. 2007년도에 이제 그 정부에서 그 관련된 이제 농림어업 분야 탄소 저감 정책을 발표를 했고 2010년도에 관련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10년이 돼서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 단위 면적당 화학 비료 사용량은 늘었고요. 농약도 사실상 비슷한 정도로 는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절감을 전혀 못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단위량은 총량은 줄었는데 준 이유가 농사 면적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농림어업 분야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약 사용을 줄이는 노력 그리고 또한 그 질소 고정을 위한 그 노력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제주는 이제 지하수 자원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 이제 화학 비료 사용량을 급격히 줄여야 되는 상황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요. 그 제주는 이제 농업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청정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앞으로 지금의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서의 청정성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원 의원께서는 그 앞에서 이 바이오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던데 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오 이제 헬스 분야인 경우는 중요한 이제 식물 자원과 두 번째 관광 자원을 같이 활용하는 사업이죠. 우리 이제 제주에는 그 약효가 뛰어난 식물 자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요. 작년부터 이제 제주대에 약학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약학대학이 주로 이제 그런 약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재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식물 자원이 있으니까 이게 콜라보해서 한다라면 구체적으로 바이오 생약 분야라든가 바이오 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높아졌다고 보여.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정책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주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과거처럼 그냥 둘러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강 증진과 도움이 되는 뭐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건강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킨다라면 바이오 헬스 산업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뉴 노멀 시대 대응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두 분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본부장님, 그 뉴 노멀 시대의 제주의 대응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정부가 이제 전 정부적으로 또 모든 공공기관까지 이제 다 해서 이 뉴딜 정책을 지원하는데요. 우리가 국가의 그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제주도도 이 AI 이 빅데이터 플랫폼 육성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광, 우리 농축 산업, 또 교통, 재난재해 이 모든 분야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이 정보를 활용한 국민생활 편의나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창출할 수 있죠. 그래서 도민생활 안전이나 신사업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도 이제 우리 사실은 전력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은 우리 전력거래소가 책임질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 제주도가 전국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업종별 데이터는 물론이고 또 이 발전 전력 생산하는 부분까지 이런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또 그동안 또 우리 그린 에너지의 이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전국 사회에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성훈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필요한 과제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제주만의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 모두 다 할 수 없다. 이번 이제 올해만 사실은 그 지역 뉴딜과 관련해서 정부가 준비한 예산이 75조 원이나 됩니다. 그 75조 원 중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산업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지고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제 제조업을 기반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고 필요한 인력이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오게끔 하는 아이템을 만들어낸다라면 그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데리고 올 거고 그런 인재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 육성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몇 개의 특구를 이렇게 받아오긴 했지만 좀 더 이제 지방 정부와 또 국회의원 저희들 간의 관계도 좀 더 전략적으로 매칭하고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휴먼 뉴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서 제주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요.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길을 함께 열고 함께 열어나가는 데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역 주도형 뉴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제주 지역에서도 잘 살려서 정말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성문 의원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